기원전 1만년경에 일본 열도는 제대로 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바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된 것입니다. 이 무렵에는 조몬 토기를 사용하는 조몬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조몬 토기에는 새끼줄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집한 열매를 담기 위해 조몬 토기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들어서는 한반도에서 청동기와 철기, 그리고 벼농사 기술이 전래되었습니다. 벼농사를 통해 협력이 활발해지고 지도자도 형성되었습니다. 이 즈음에는 조몬 토기와는 다른 새로운 토기가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야요이 토기입니다. 이 야요이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열도 곳곳에는 점차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커지면서 수많은 소국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다 건너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은 이러한 수많은 소국들을 외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국들의 격렬한 싸움 가운데 30여 개의 국가들이 생존했고 이 30여 개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연맹을 구성합니다. 바로 야마타이국입니다.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는 통치의 주술을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무력을 과시하여 다른 국가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왕권과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에 사신 난쇼마이를 파견했습니다. 위나라의 명제 조이에는 히미코에게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주어 히미코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위나라의 외교 영역에 포섭하였습니다. 야마타이국은 연맹왕국이기는 했지만 완전한 통일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매우 거대한 크기와 독특한 형태를 가진 고분인 전방 후원분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분들의 주인인 호족들이 뭉쳐서 탄생한 정권이 바로 야마토 정권이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의 가야 등의 국가를 통해 철제 기술을 수용하고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자 정치 세력들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모노노베시 세력은 전통 신앙을 고집했고 소가씨는 불교 수용을 추구했습니다. 두 세력의 갈등 끝에 소가씨가 승리하여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후 정치를 총괄하게 된 시오토쿠 태자는 한반도와 중국의 국가들을 본받아 중앙의 권력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여 아스카 문화가 발전했고 백제, 신라, 고구려 등 한반도 국가와도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오랜 분열 이후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에 견수사라는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쇼토쿠 태자가 수나라에 보낸 서신은 수나라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국서에서 쇼토쿠 태자는 외를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수나라는 해가 저무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수나라의 양제는 매우 크게 분노했지만 당시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갈등 때문에 외와의 관계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양제는 화를 억누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혁과 과감한 외교를 펼친 쇼토쿠 태자가 죽고 조정은 또다시 분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소가씨는 외 조정의 권력을 더욱 강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수나라 이후 등장한 당나라와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커져서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이제 외 정치권에서도 단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645년 을사의 변이 일어나서 소가씨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소가씨의 중심 인물들은 대부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호족 가마타리와 나카노우의 황자 등이 주도한 이 정변이 성공하면서 소가씨의 시대는 저물고 고쿄쿠 천황이 고토쿠 천황에게 양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토쿠 천황이 즉위한 뒤 다이카 연호가 사용되었고 개혁도 실시되었는데 이 개혁을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을사의 변으로 천황에 오른 고토쿠 천황과 나카노우의 황자 사이에 다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나카노우의 황자가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나카노우의 황자는 자신이 바로 천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어머니인 고교쿠 천황이 다시 천황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사이메이 천황이
즉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메이 천황이 재위한 시기에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수많은 왜군이 백제를 돕기 위해 나섰지만 왜군은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667년 나카노우의 황자는 수도를 아스카에서 오미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668년에는 직접 덴지 천황에 올라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덴지 천황은 멸망한 백제에서 건너온 유민들을 수용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호적도 만드는 등 국가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룬 줄 알았던 덴지 천황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덴지 천황은 자신의 동생 오야마 황자에게 천황의 자리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어린 아들 오토모 황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죠. 결국 오토모 황자가 후계자로 임명되고 오야마 황자는 간신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671년에 덴지 천황이 결국 죽고 오토모 황자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천황이 된 오토모 황자의 측근 세력은 오야마 황자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살해 음모가 들키면서 오야마 황자는 결국 죽기 살기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이 바로 진신의 난입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오야마 황자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야마 황자는 773년에 즉위하여 덴무 천황에 등극합니다. 덴무 천황은 호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천황의 호칭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었고 일본이라는 국호도 이 무렵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덴무 천황은 당나라에서 영향을 받아 율령 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덴무 천황이 죽고 그의 아내 지토 천황이 그의 작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토 천황의 손자인 몬무 천황 시기인 701년 다이호 율령이 마련되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율령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710년에 일본의 수도는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천도로 나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가 된 나라에는 당의 수도인 장안에서 영향을 받은 헤이조쿄가 지어졌습니다. 나라 시대에는 일본의 각종 신화와 역사를 정리한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은 당나라와 매우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당나라의 불교 문화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거대한 도다이지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다이지는 당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질병의 확산으로 어지러워진 일본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쇼무 천황이 주도하여 건립한 거대한 절이었습니다. 특히 도다이지에 위치한 16m에 달하는 다이부츠는 당시 전성기를 지내던 불교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편찬과 문화, 불교의 시대였던 나라 시대도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왕족과 귀족의 갈등으로 국가의 분위기는 점차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쇠퇴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간무 천황은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천도 이후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수도를 바꾸었지만 지배층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천황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귀족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 후지와라 씨는 헤이안 시대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나카노우의 황자는 다이카게신 당시에 자신을 도와준 호족인 가마타리에게 후지와라라는 성씨를 하사했는데 이것이 바로 후지와라 씨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후지와라 씨의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는 말은 바로 셋칸 정치였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은 천황이 아직 어린 나이일 시기에는 세쇼 자리를 차지해서 국정을 장악했고 천황이 자라면 간파쿠 자리를 차지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 세쇼와 간파쿠에서 따온 말이 바로 셋칸 정치였습니다. 특히 후지와라 가문의 미치나가는 자신의 딸 3명을 황태후와 황태자비로 삼는 등 엄청난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헤이안 시대는 천황의 권력이 추락하고 귀족이 득세했습니다. 한편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자를 바탕으로 가나 문자가 만들어졌고 침전 양식도 확립되어 주택 양식에도 변화가 있었죠.
무라사키 시키부는 소설 겐지 이야기를 펴내어 일본 문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지방에서 점차 무사 세력이 성장하였습니다. 귀족이 득세하여 토지를 늘리면서 장원이 많아지고 농민은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나빠지자 농민들이 각자 무기를 갖추면서 무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귀족들이 무사 세력을 이끌었죠. 무사 세력은 계속 강해져서 이후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